지난 시간에 제가 인수분해 뭐라고 했어요? 곱의 형태의 다항식을 합의 곱 형태로 고치는 것이다 라고 단순히 말을 했는데, 인수분해 목적이 뭐였죠?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1차식이 되게끔 합의 곱의 형태를 고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인수로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사실 공통인수로 먹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빠뜨리고 공식 찾고 있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한다. 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려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E 곱하기 A 곱하기 B 따위를 안 써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식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공식을 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공식을 쓰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가 봐요. 훈련을 하다 보면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아이들이 곧잘 풀어냅니다. 알겠죠? 예. 그냥 불편한 건 뭐냐면, 이제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입니다.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가 무려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수정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5가지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인수정리 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반식의 인수분해는 이 뒤쪽에 여러 가지 방정식의 상반 방정식에서 언급을 할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를 별도로 하는 걸 제외하면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각각 해당하는 예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통인수요. 공통인수는 수인수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럼 4와 6이 공약수인 2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하고 A 2개 하고요. 제가 지금 A 제곱이라고 안 하고 A 2개라고 하잖아요. 지수법칙은 개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좀 풀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B 2개 하고요. C 1개예요. 그럼 나머지만 써주면 되는데, 나머지가 E 갖다 꺼내 썼으니까 4에서 2밖에 안 남았고, A 2개 썼으니까 A 없고요. B 2개 썼으니까 B 하나 남았어요. C 하나 썼으니까 C 없습니다. 그죠? 네. 같은 이유로 얘는 3A, C 이게 되겠나요?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완료가 된 거예요. 언제 끝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는 식을 잘 관찰해보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문제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두 번째,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정도 안 보이면 안 돼요. A-B하고 B-N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부호를 바꿔주시면 A-B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X도 있어요. X 놓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 문제의 공통인수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A-B만 있는 게 아니고 X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항에서는 X 하나 남고요. 뒤에 항에서는 마이너스 Y가 남는다. 이런 식인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1번과 2번은 단순히 공통인수로 묶는 것만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고요. 자, 5번, 1번 볼게요. 자, 이게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제가 뭘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인수분해 공식인가? 이렇게. 근데 인수분해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제곱식도 구조가 이렇잖아요.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얘의 제곱근하고 얘의 제곱근. 왜냐면 A제곱이 계산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제곱이라고 써있겠죠. 그죠? 예. 이 둘의 곱의 2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식의 구조 보는 부분 제가 이제 전개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죠. 그러면 이 3x인 거잖아요. 3x의 제곱. 얘는 2y인 거잖아요. 이 둘의 곱이면 6xy거든요. 그거의 더블, 2배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x-2y 전체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막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3x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공식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3x-2y의 완전 제곱을 이용한, 즉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셀에서 문제 풀 때도 다 이 여기 입각해서 하셔야 돼요. 공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무슨 공식인가 보셔야죠. 예. 무슨 공식인가. 그런데 이게 식의 시야를 빼앗겨가지고 또 이 위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얘도 공식이겠거니 이러면서 인수분해의 순서를 또 마음대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통인수 뽑아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서 공통인수는 누구예요? 3x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x의 제곱 먼저 뽑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안 뽑고 막 공식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항상 공통인수를 먼저 뽑는, 왜 공통인수를 제일 강조하냐면 가끔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공통인수를 안 뽑고도 인수분해 성공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좀 험난해요. 그 친구들도 공통인수를 뽑을 줄 알았다면 뽑고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발견 못한 거죠. 그러면 남은 게 여기서는 9a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4ab인가요? 그리고 얘는 16b의 제곱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언급한 거와 똑같이 얘가 3a 전체의 제곱이고 얘가 4b 전체의 제곱이니까 3a와 4b의 둘의 곱은 10인데 얘 더블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 공식으로 인수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3x의 제곱은 놔두고요. 3a 더하기 4b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다 이해되시죠?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인수분해를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조건 전 지켜서 할 거니까요. 알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선생님, 공통인수 AB가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공통인수 AB를 먼저 묶어냅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건 합차공식이니까 뭐 식의 구조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식의 구조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자, 4번은 그 합차공식을 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막 그 인수분해 막 배우고 나서 푸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냐면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누가 저렇게 이쁘게 주냐 저거 다 전개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네 번째 게 되는 거예요. 제가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공식 못 쓴다고 했잖아요. 공식 못 썼을 때 공통부분 치환하거나 일부를 전개해 공통부분을 만들어 치환하거나 일부만 공통수를 묶어 전체 공통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합차공식의 응용이다. 이걸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공통부분 없어요. 그잖아. 전개도 다 돼 있어서 공통부분을 만들 수 없어요. 전개하면서. 맞아요? 일부만 공통수로 묶을 수도 없어요. 이런 거뭐 묶어봐야 답 나오겠어요? 답 안 나오죠? A-2B 이런 거 나오는데? 그죠? 그럼 네 번째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인가를 이렇게 의심하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시면 인수분해 한참 문제 풀 때는 잘 하다가 다른 단원 하다가 또 인수분해 나오면 또 못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난 인수분해를 늘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생각의 순서를 정리를 해놔야 한단 말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당장 문제만 잘 풀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 많이 풀면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수분해만 할 거 아니잖아요. 고3 때까지. 우리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럼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점점 잊혀지겠죠. 문제도 안 풀고. 그럼 나중에 인수분해 못 하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도 이게 완전 제곱의 차이 형태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4번.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데. 하는 건데. 안 들면 못 한다는 거지. 이해하겠니? 물론 여기서는 그냥 거저 먹으라고 문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합차 공식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 빼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나와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른쪽의 상태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인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죠? 네. 문제 하나 풀면서도 문제 난이도 스스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이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머리가 점점 이렇게 살찌겠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뭐 다음 문제 넘어가기 바쁘니까 잘 안 느는 거죠. 자, 1번은 중등 인수분해잖아요. 이것도 이제 물론 2x, x 뭐 3y, y 뭐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y, 3y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크로스 해가지고 막 6xy, 7xy, 7xy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것도 이 밑에를 안 줬고 식을 쓰려고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되는 문제들이 좀 늘어나면 여러분의 두뇌가 좀 더 명석해집니다. 꼭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앞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지 본인들이 이렇게 풀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알겠죠? 본인들이 이렇게 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해보시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심지어 봐봐. 나라면 어떻게 더 하냐면 어차피 EX 제곱 있으니까 EX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대충 비워. 그럼 여기도 X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잖아. 그럼 YY 두 개 채워가지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뭐 나와야 돼? 7XY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한쪽은 3Y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전개하면서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나름 재미가 있지. 뭐 재미없다고 하면 넘어가고요. 알겠죠? 여하튼 뭐 이런 것도 다 쉬운 것들이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중등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상관없겠죠? 상관없겠죠, 여러분? 이거 뭐 중3 수준이니까요. 3번이요. 얘랑 얘를 보고 세제곱 공식인가? 이렇게 약간 의심스럽잖아. 맞아? 그럼 하나는 x고 하나는 3y란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두 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거에는 얘 두 개 곱하고 얘 하나 곱한 거의 3배. 부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분 나중에 마시면 돼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얘를 하나 곱하고 얘를 두 개 곱한 거의 3배. 확인되시죠? 개수까지 다 확인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세제곱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식의 구조를 보고 얘가 얘를 세제곱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이 식을 그냥 이런 짓을 안 해도 딱 보자마자 이거 x-3y 세제곱 전개한 거구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식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공식 쓰는 거는 쌤에 많이 나올 거니까 제가 많은 예제를 쓰지 않았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쌤 풀면서 공통인수 뽑는 거나 까먹지 마. 그럼 대부분 문제 생기지 않아. 알겠죠? 공통인수 뽑는 거 안 까먹으면 대부분 문제 안 생깁니다. 얘 보세요. 얘 그냥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4차식이거든요. 근데 4차식을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사실 인수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도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전개되어 있으면 난이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겠잖아요. 여러분의 난이도를 낮춰주려고 지금 친구들 이건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좀 치환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문제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난이도를 내가 올리고 싶어요 출제자가. 그럼 저거 전개해서 줘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인수정리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볼 때 인수정리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뭐 어쨌거나 이건 대놓고 치환을 꼬시고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치환은 할수록 좋다 안 할수록 좋다? 안 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 문자로 그냥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한 문자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2차식인 거잖아요. 그럼 곱해서 마팔이고 더해서 마인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사하고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치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치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멍충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인수분해의 종료 시점은 추가로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1차식도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2차식이요. 뒤에 있는 2차식도 x-1, x-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추가적인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더 인수분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는 0 이런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방금 뭐를 하게 된 거예요? 4차 방정식의 실근 4개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인수분해 못하면 방정식을 잘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방정식 잔뜩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정식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이렇게 대놓고 취하는 게 보이는 문제. 이게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첫 번째였습니다. 공통 부분을 취하는 경우. 두 번째, 가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돼 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수분해 돼 있는 거려면 얘가 없어야죠. 곱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가 더해져 있잖아. 그 인수분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이 삐져나온 24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다시 하려면 또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분해까지 안 가려면 이걸 전개할 때 2차식 전개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면 좋겠잖아. 그래서 이게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 중에 일부를 전개하여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짝을 어떻게 지어야겠어요? 마이라고 2하고 마삼하고 4하고 네. 얘하고 얘를 짝을 지어야 공통 부분이 발생하겠죠. 무조건 짝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사 그리고 x의 제곱 잠깐만 짝을 내가 잘못 지었구나 미안해요. 플러스 x 마이죠. 네.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예요. 제 말 잘 들어요. 우린 지금 왜 이렇게 전개를 했냐면 얘를 한 문자로 보려고 물론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해서 한 문자로 봐도 돼요. 본인의 취향이에요. 그럼 뒤에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냥 본인의 취향이에요. 근데 얘를 한 문자로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전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x 이놈의 제곱 맞아요? 상수항에 합니까? 마이너스 14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48 되겠네요. 저거 하나로 본다고 했죠? 그럼 곱이 48이고 합이 마이너스 14인 거니까 마유가고 마팔인가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 혹시 2차식들이 추가로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가 되죠. 3하고 마이너스 2로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최대한 1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적는데 제가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했어요.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2차식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출제자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뭐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근해 공식으로 강제로 찢으라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여기 x 마이너스 얼마 여기 x 마이너스 얼마 이걸 적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적는 숫자가 뭐냐? 근해 공식으로 구한 근이야. 근을 집어넣으면 0 돼야 되잖아. 저기 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필요하면 그때 하면 돼요. 문제 시키면 잘 안 시켜요. A스텝 정도에 좀 시키다가 갑자기 안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인수분해 해야 한다라고 시키면 하는 거고요. 예.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언급하고 싶냐면 최대한 몇 차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몇 차식의 곱으로 1차식의 곱으로요. 최대한 1차식의 곱으로 만드는 까닭은 인수분해 태생 자체가 무엇을 위함이다? 방정식의 풀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1차 방정식밖에 풀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선생님 저는 2차 방정식도 풀 줄 아는데 라고 생각했나요?
예, 2차 방정식도 어차피 인수분해서 푸는 거니까 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알았니? 자,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어요? 자, 잘 봐요. 뭐가 보여요, 다음 문제? 저는 BC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제가 일부러 계속 약간 드문드문 넣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통인수 뽑아야 되는 문제를 드문드문 막 풀다 보면 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인수분해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로 뭐 해야 한다고? 공통인수를 발견한다고. 근데 공통인수를 발견하는 문제 숫자는 적기 때문에 공식 쓰는 거나 특수한 경우 많단 말이에요. 문제를 막 풀다 보면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공통인수를 보는 습관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인수분해 못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BC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래서 BC 가지고 얘를 묶어볼게요. 그럼 누가 남냐면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플러스 AC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식을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이 식은요 인수분해 하려고 할 때 공식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공통인수도 없는데. 공통인수도 없는데 공식도 못 쓰겠거든요. 그럼 특수한 경우 인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치환할 대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죠. 고배합 형태니까. 그럼 일부를 전개하여 치환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특수한 경우 세 번째 게 뭐였냐면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느낌 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봐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근데 여기 공통인수가 얘하고 얘가 있으니까 얘 해보고 안 되면 얘랑 AC 하면 될 거 아니야. 얘하고 얘 해가지고 얘가 C가 그래도 공통인수인데 C로 묶어보면 C-B가 이렇게 나오거든.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A가 공통인수라서 A를 묶어보면 또 C-B가 나오는 모습 확인되세요? 이러면서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뭐가 나와버려요? 전체 공통인수가 나와버려요.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특수한 경우에 세 번째 유형은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C-B가 공통인수니까 얘 앞을 뽑으면 나머지가 C 플러스 A인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BC 곱하기 C 플러스 A C-B 나중 되면 막 이런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맨날 인수분해만 쓰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놓은 생각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좀 정확하고 좀 안정적으로 인수분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물론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그 순서에 맞춰서 문제들을 배열해 놨어요. 특수한 경우 1번, 2번, 3번 순서로 나온 거 지금 보이세요? 그럼 4번 나오겠죠? 4번은 뭐였어요?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번 순서니까 완전 제곱의 차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봤어요.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식을 쓸 수 있냐면요? 없어 보여요. 공식 못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 그 다음에 그럼 특수한 경우 넘어가. 치환할 대상이 없죠. 선생님 x의 제곱을 t로 칠하면 안 돼요? 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P도 4니까. 그죠? 그럼 치환 아니야. 전개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요? x의 제곱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3은 되는데 4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네 번째. 선생님이 완전 제곱의 차 형태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완전 제곱의 핵심은 누구냐면 얘하고 얘가 완전 제곱의 핵심이에요. x의 제곱하고 2인 거죠. 자식하는 거 잘 봐요. 제가 완전 제곱 쓸 때 여기 x의 제곱이 있고 2가 있을 건데 여기 사이에 지금 부호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라고 간주하면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다 나오잖아요. 그럼 가운데 항이 뭐 나와요? 4x의 제곱이 나오죠. 그럼 쟤가 뭘로 처리가 돼요? 마이너스 17x의 제곱으로 처리가 되니까 완전 제곱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맞게 나오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4x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13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의 제곱을 빌려간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3x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 가셨어요?
제가 여기에 부호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는 까닭은 여기에 부호는 누가 정해주는 거냐면 얘가 정해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 부호를 정하지 않고 저기 비워놓은 상태 생각을 해보고 마이너스구나 이 생각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완전 제곱을 차형태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뭐 하면 돼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시면 되죠. 할 때 내림차순을 고려해서 순서 적당히 바꿔서 쓰실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2차식 곱하기 2차식이지만 얘는 추가적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완전 제곱식의 차 형태가 나오면 4번 보시면 보기차 형태죠. 3창과 1창이 없는 4차식 형태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 이런 걸 보고 이거 완전 제곱의 차 형태인가? 혹은 보기차식 공식 쓰는 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알아서 기호와 취향대로 하시고요. 알겠죠? 여기서는 제가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특수한 경우에 네 번째 거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만든 걸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너무 4번 같은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5번 같은 게 나오면 또 인수분해를 못해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인수분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x의 제곱하고 4니까 2를 가지고 완전제곱을 써볼게요. 알겠죠? 근데 가운데가 더하기라면 중간에 뭐가 만들어져요? 4x의 제곱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2x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걔 제거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이렇게 하면 항이 2개밖에 없었는데도 완전 제곱의 차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차식 공식 외우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못 만들면 이런 거 인수분해 못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제가 예제를 정말 엄선해서 집어넣었다는 거 아시겠어요? 좀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도 2차식 곱하기 2차식이지만 더 이상 차수를 낮춰서 인수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죠. 그죠? 네.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완전 제곱식의 차 형태를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제시했잖아요. 왜 두 가지를 제시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못해요. 자, 힌트를 드리면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3번, 4번 니가 제일 못한다. 표시해 놓을래?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이 3번, 4번 니가 제일 못한다. 의외로 5번 잘해요. 6번도 잘해요. 7번도 잘해요. 그럼 니네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다를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알겠죠? 거의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내가 이거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다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러니까 좀 윤곽이 나오면서 약간 안심이 되죠. 지난 시간에 더 어렵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집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자, 문자가 지금 3개 나와 있는데 문자가 사실 3개 나와 있으면 무조건 여러 문자에 관한 인수분해냐? 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여러 문자에 관한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3개 이상이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문자 2개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쓰는 거예요, 선생님? 뭘 언제 쓰냐? 공통인수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혔어. 공식 쓰려고 했는데 안 됐어. 특수한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 검토했는데 다 안 됐어. 그때 쓰면 돼. 문자가 2개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가 3개면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 질문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거 아니니까. 2개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공통인수 없잖아요. 공통인수 없고요. 공식도 못 쓰겠죠. 이게 무슨 공식이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치환할 거 없고요. 전개 다 돼 있으니까 전개에 치환할 거 없고요.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의 발생은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좀 더 언급하죠. 알겠죠? 일단 하나라도 풀어놓고. 그래서 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완전 제곱을 찾는 절대 안 될 것 같죠? 예. 그럼 이게 여러 문제에 관한 인수분해다라고 했는데 x에 관한 3차죠. y에 관한 3차입니다. z에 관한 2차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차수가 낮을수록 인수분해가 편하니까 이제부터 z만 문자인 거고 나머지 다 숫자인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z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x-y 곱하기 z의 제곱, 여기 2차항이 되고요.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곱하기 z, 이게 1차항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상수항 그냥 남은 거 다 때려 박지 마시고, 지금 x의 제곱, 상수항이 x의 세제곱하고 뭐 남았니? y의 세제곱 남았잖아. 그지? 여기서는 그냥 때려 박아도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쓰고 뭐가 보여요? 아까는 안 보였던 전체 공통인수인 x-y가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y도 묶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괄호의 식을 잘 보시면 구조가요, x, y에 대한 세 문자의 대칭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남겨두는 것보다 마지막에 답을 이렇게 적는 게 답이 더 아름답다라고 느끼거든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정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꼭 이렇게 바꿔야만 정답인가요? 선생님, 그 이전 정답이 아닌가요? 아니요, 둘 다 답인데. 근데 여러분들 위의 식의 표현을 답으로 써놨으면 채점할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일일이 다 맞춰가면서 내 것도 답이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학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식의 어떤 정리의 경향을 그냥 좀 익히면 내가 적은 답이 정답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니, 얘는 근데 뭐 전체 공통, 마지막에 답을 보니까 전체 공통인수 딱히 발생할 것 같지가 않네요. 그죠? 일부를 공통인수로 묶어도 그래 보이지 않아. 그치? x-y를 다 달고 있어야 되는데 x-y, x-y 되겠다. 얘하고 묶고, 얘 뭐 똑같은 말이 돼버리죠. 하고 나니까 얘하고 묶고, 얘하고 묶으니까 갑자기 x-y가 전체 공통인수예요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풀면 어떻게 풀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3번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예. 근데 이건 약간 억지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이 문제는. 예. 7번. 똑같아요. A, B, C 문자 3개 나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다 검토를 했는데 공통인수 없어요. 없잖아. 지금 전체 공통인수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공식도 딱히 쓸만한 거 안 보이고요.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에서 치환, 정계의 치환, 일부를 묶어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했는데 딱히 마땅한 게 없었다. 예. 그래서 이거 여러 문자에 관한 인수분해인가? 라고 의심을 했는데 아까는 확실히 Z가 차수가 낮았지만 얘는 동차식이잖아요.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럼 기왕이면 A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이것도 전개 다 다시 한 다음에 다시 A에 대해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차항은 정리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1차항 그러면 이렇게겠다. 앞에가 마이너스 그런 거 같잖아요. 네. 이래야 공통인수가 더 잘 뽑히죠. 보기 좋고요. CA 이건 B 더하기 C인가? 아니죠. A 없는 거니까 BC 이것도 마이너스네. 이거 순서 꼭 지켜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지우는 게 워낙 편해서 그냥 이렇게 지우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B-A가 전체 공통인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B-C를 전체 공통인수로 뽑아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여기 마지막에
플러스 아니니? 이건 잘못 쓴 거죠. 플러스예요. 예. 플러스 BC.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식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된다. A만 문자로 받아보자. 잠깐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 B와 C의 합이고 여기는 B와 C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A-B, A-C로 고칠 수 있죠. 그죠? 예. 중학교 2학년 수준, 중학교 3학년 수준. 예, B-C, A-B, A-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답을 보면 항상 어떻게 적혀 있냐면 A-B, B-C, C-A라고 적고요.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할까? 문제를 내는 놈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순서를 바꾼 건 교환법칙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A-C라고 쓴 꼴을 못 보고 굳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내면서까지 C-A라고 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수학의 암묵적인 룰인데요. 내가 이 식에서 문자를 총 3개 썼잖아요. 그러면 A랑 B랑 C랑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식에서 사용한 문자는 모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A가 B보다 앞에 있는 문자는 맞는데 B가 C보다 앞에 있는 문자는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C가 A보다 앞에 있는 문자인 거죠. 그래서 C가 A보다 앞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구조상. 그냥 식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예. 이거 이제 고리 모양 형성한다고 해서 윤환의 순이라고 해요. 문자를 이제 쓸 때 윤환의 순으로 써주면 좋다. 윤환의 순으로 답을 작성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답이 정답 및 해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제가 7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수정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5가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상반 방정식 배우기 전까지는 여전히 6가지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즉 6번, 7번은 예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예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제가 텍스트로 적어놓은 게 실제 어떤 의미인지 다 다가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 쉬어도 할게요.